자, 오늘 여기 제목을 보시니까 어떤 제목인 것 같으세요? 암을 이긴 사람들의 9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의 그 논문 자료는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호 박사님의 저서에 있는 이 책에서 중요한 논문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논문 자료들을 찾고 싶으시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란 책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댓글에 책 제목을 몇 번 다시 언급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강의 때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쓰신 레디칼 리미션, 급진적으로 완화된 사람들의 그 비결을 이제 김병호 박사님께서 요약을 해 놓으신 건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9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책이 바로 켈리 터너 박사의 Radical Remission이라는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Odds, 모든 시련과 역경을 딛고 암에서 생존하게 된, 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Radical Remission, 급진적으로 완화하고 암이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암의 동면 상태가 이루어진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서술한 내용들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요 절판돼 갖고 이 책을 못 구하셔서 인터넷에서 100만 원을 줘도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못 구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우실 텐데 저도 이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레디칼 리미션하고 레디칼 호프 책을 보내줘서 그 책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좀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선 지금 절판이 된 상태라 아마 구하기가 어려우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내용을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일체의 비결을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드린 대로 켈리 터너 박사가 저술한 이 Radical Remission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Odds라는 급진적으로 이 모든 역경을 디디고 암에서 이 구조된, 해방된 그 급진적인 완화를 이루는 한국판 번역으로는 여기 보니까 극적으로 휴명기에 들어간 암 환자 생존 전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캐나다나 호주에서 구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자, 이 책은요, 진행되던 암이 극적으로 휴명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무려 10여 년간 조사,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인터뷰를 하시면서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에 가신 이유는 많은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고의 의대에는 하버드에 갔지만 결코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3대 대중요법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암 환자들이 다시 재발 전이 없이 완전한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존자인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면서 그 말기 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자, 의학제 보고가 많이 되었지만 출간되지 않은 100여 편이 넘는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낫게 된 환자들의 공통점. 자, 왜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돌아가실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9가지 비결이 이제부터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획기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급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급진적인 식생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환우분들을 보면 꼭 물통을 들고 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환우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반드시 식당에서 아무 음식이나 드시지 않는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막 샐러드를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첫째, 설탕,
고기, 유제품, 우유 유제품, 정제된 음식을 끊거나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설탕이나 그리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암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데 가장 주된 요인인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IGF-1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고기, 그리고 우유 유제품, 특별히 유방암, 또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호르몬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계속 촉진시키는 이 호르몬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국수, 각기 모든 정제된 음식. 이 음식을 획기적으로 끊거나 제한하거나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속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 설탕의 별명을 알려드렸죠. 뭘까요? 설탕의 또 다른 이름? 무슨 뜻일까요?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전해질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들어오셔서 보면 미네랄 수치가 다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면역력을요, 고기나 생선보다 훨씬 더 6배, 6.7배 이상 떨어뜨리는 거. 설탕을 먹고 여러분들의 면역력 체크를 해보면 6.7배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못지않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무엇이다?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요, 슈가블루스라는 책을 보시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접지에다가 이 설탕으로 만든 초콜릿, 이런 사탕 이런 거를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각기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병이 와요. 가만히 놔둬도 병이 와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이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해로운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설탕이나 고과당 시럽, 특별히 한국명 조총,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그리고 우유 유제품에도, 그리고 과자나 사탕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이 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육식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방암이나 특별히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분들은 호르몬 음식을 제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암의 시작은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간암이든 췌장암이든 어디서부터 해독이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질병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예요? 장폐색입니다. 그래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누수 증후군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처음에 다 검사해보면 다 거의 다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다 장누수 증후군, 대장폐색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평생토록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 게다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게다가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게다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달걀,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음식을 계속 드셔서 섬유질은 하나도 없고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들로, 다시 말하면 죽은 음식들로, 산 음식이 아닌 죽은 음식들로 여러분의 혈관이 꽉꽉 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장이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암이든지 위암이든 췌장암이든 폐암이든 간암이든 어디부터 해독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5단계 해독 중에 첫 번째가 장폐색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청소를 대개 3일 과일씩, 3일 보시, 3일 항암씩 이렇게 334을 한 4-5번 돌리면 웬만한 대장폐색은 거의 다 뚫리죠. 그래서 장이 줄줄 새는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배변 작용도 원활해지고, 이런 암을 일으키는 모든 중요한 그 촉매제가 바로 IGF-1의 이 촉매제인 동물성 고기, 또 우유, 계란, 그리고 생선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콜트 에이젤스틴 박사는 누가 범인이다? 여러분의 위암의 범인, 여러분의 췌장암의 범인, 여러분의 폐암의 범인, 뭐가 범인이다? 지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방이 범인이다. 지방은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촉진시키죠. 게다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슈퍼 가시면 반드시 아이들 간식과 함께 꼭 사는 게 있습니다. 우유 유제품. 꼭 여성분들은 특별히 이제 결혼 전에 그 요플레 같은 거 많이들 드시죠. 근데 제가 왓더 헬스라는 다큐에서 이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제 요플레 해악성, 우유 유제품에 대한 해악성을 설명드렸는데요. 유제품 속에는 특별히 포화지방은 물론 각종 오염물질, 특별히 호르몬이 많이 섞여 있어서 암을 생성하기도 하고 전이시키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는 촉매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 흰국수,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쌀룬이나 밀룬에 살아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영양가는 다 삭제해내서 정제된 이런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암을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촉진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음식, 특히 이제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계속 몇 시간에 걸쳐서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셨습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빨리 그 항암작용을, 암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산 음식인 채소와 과일로 여러분의 이 장폐색을 다 뚫어주고 해독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IP6, 피트산이 많은 통곡물, 현미, 잡곡, 또 뭐가 있죠? 오트밀,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또 뭐요? 견과류, 해바라기씨,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이런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강력하게 종양을 억제하는지 많은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음식, 특별히 통곡식이나 콩 종류가 얼마나 호르몬성 암에도 유익한지를 공부하셨고 암의 진행을 극적으로 정지시키고 완치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산 음식인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을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812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80%가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80%가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80%였습니다. 10%는 뭐였죠?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 10%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의 비율이 가장 적합한 참깨, 들깨, 또 뭐가 있죠? 견과류와 종실류. 이게 가장 이상적인, 특별히 뭡니까?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이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하냐면 811 식단으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입니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식단에서 암을 유발하는 촉매제인 호르몬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자, 호르몬 음식을 제한하면 그 다음에는 뭘 드셔야 되겠어요? 천연탄수화물인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80% 정도를 드시는 겁니다.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동안에 대장폐색을 뚫고 기생충을 40일 하시고 신장과 간 해독을 하시고 혈액 청소하는 5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은 해독을 중점으로 하시기 때문에 80%의 탄수화물 가운데 여기에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아닙니다. 여기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처음에 해독 단계에서는 한 60% 정도 가고 복합 탄수화물인 곡식 종류는 한 20% 갑니다. 그런데 해독이 어느 정도 되셔서 장폐색이 뚫리고 어느 정도 신장 간 해독까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1대1 비율로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40%, 복합 탄수화물인 곡물 종류가 40% 해서 1대1 비율로 80%의 비율을 맞추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이 해독하는 동안에는 곡류를 조금 제한하셨다가 해독이 잘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율을 늘리십니다. 그래서 1대1 비율로 늘리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암을 촉발하는 그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하고 대신에 정상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깨갱하게 만들 수 있는 무슨 탄수화물? 천연탄수화물의 비율은 늘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몇 서빙? 여기 보니까 15에서 20서빙. 자, 한 서빙은 여러분들이 아몬드나 견과류를 칠 때는 30g 정도 됩니다. 약. 그러면 그걸로 치면 15에서 20서빙이면 몇 그램 정도 될까요?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자, 20서빙 한다 그러면 600g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 3송이 정도 될까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사실 채소를 2컵 반 정도를 끼니 때 드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면 좀 몸이 냉한데다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과라는 공식이 안 없어서 원래 과일은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사과가 안 나왔더니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침에 생야채, 생과일을 드시기 때문에 생야채하고 섞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채소를 로푸드로 50도 이하에서 살짝 쪄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15에서 20서빙 정도 드시는 게 이 몸을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찌거나 구워서 먹기도 하고 주스로 즙을 짜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요. 암에서 급진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뷔페 접시 이렇게 보실 때 뷔페 접시의 절반 내지 3분의 2 이상을 뭐로요? 80%를 60% 이상을 채소와 과일로,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뭐로? IP6 피트산염이 많은 통곡물, 통밀이나 현미로, 그리고 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접시를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이 칼로리 비율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생활을 하실 때 이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하고 가장 좋은 IP6가 많은 이런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늘렸더니 암이 급진적으로 멈추면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을 드실 때 요새 유전자 조작식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암 환자분들은 대개 겉 표지에 난 GMO, 올게닉인지 유기농인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음식인지, 그래서 유기농 식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 보면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체에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체내 독소가. 뭐 이런 이 농약 독소도 있고 제초제로 인해서 감염된 독소도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 이제 컴퓨터나 이 노트북,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셔서 전자파 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가장 심각한 중금속, 헤비메탈이 여러분들 꽉 차 있는 분들 많죠. 그래서 생선을 많이 드셔서 나비나 순, 카드뮴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고, 또 정제소금을 많이 드셔서 알루미늄이 축적되어 있는 등에 많은 경우에 이 중금속도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유기농으로, 그리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난 GMO 식품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독소들, 장폐색되어 있는 것들을 뚫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뭐예요? 뭐부터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다 뭐 하셨어요? 333으로, 또는 112를 계속 로테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체력에 맞춰서 해독요법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독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채소나 과일에 농약이 많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 있는 농약보다 육류나 우유, 계란 속에 훨씬 더 많은 농약과 살충제와 호르몬제 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종되지 않은 씨앗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각종 IP6 피트산염이 많은 곡물 종류들, 그리고 채소와 과일들을 유기농으로 드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됐고요. 네 번째,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자,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은행잎? 피를 맑게 하는 거? 아니면 혈전 용해제, 와파린 종류의 계열의 약물들을 드시면 혈액이 맑아질까요? 아니면 물론 레드클로바 드시는 것도 혈액을 맑게 하는데요. 예. 닥터 로렌 데이박스가 아주 심각한 유방암에서 그 어떤 처치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다가 뭐를 첨가했더니 자기 식단에 물을 추가했더니 그 다음에 아주 활발하게 이 면역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박사로 바뀌셨죠. 로렌데이 박사가 원래 정형외과 의사인데 지금은 물박사로 바뀌셨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십니다. 지금 90세가 넘으신데 정정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pH 균형을 맞추느라 수소수 또는 알칼리수, 그리고 이런 물들을 드시는데 소다나 주스, 우유, 드링크 제제 대신 여러분들은 무슨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까?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글루텐 음식들. 그래서 사실 하늘마을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밀고기입니다. 고기 대용으로 여러분들이 고기를 갑자기 끊으면 힘들어 하셔서 콩으로 만든 고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메주콩에다가. 근데 이제 글루텐을 넣어야 쫄깃쫄깃. 여러분들 빵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밀가루나 여기에 글루텐이 들어가서 쫄깃쫄깃한 맛을 내죠. 사실 여러분들이 쫄깃쫄깃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쫄깃쫄깃의 비밀에 뭐가 숨어 있냐면 글루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루텐이 여러분의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좀 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글루텐을 제한하고 이제 저희 요리책에 이제 밀고기를 만드는 방법, 콩고기 만드는 방법을 제안해 놨는데
특별히 이제 궤양이나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글루텐을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주스를 드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 항암 작용을 하시는지 아시죠? 이와 같이 어쨌든 획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레디칼 이미션, 급진적으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아주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음식물 개혁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급진적인 음식물 개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채식과 육식, 페스코, 생선만 먹는, 자, 우유 계란만 먹는 락토오버,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예, 온전한 채식이 여러분들 건강에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피부 알레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토피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요새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자살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기여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암이 휴지기로, 휴면기로, 동면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획기적인 음식물 개혁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taking control, 누가? 내 삶은 누가 지배한다?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 본인이 건강에 관한하는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교육시키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데요. 자, 요거 보세요. 어떤 암 환자는 어떤 음식이 자신의 암 수치를 낮추고 어떤 음식이 자신의 암 수치를 높이는지를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그냥 섞어서 마구마구 복잡하게 골고루 드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 거 배우셨죠? 음식을 어떻게 드신다? 예, 가려서 몸에 유익한 영양분을 잘 찾아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셔야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기암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뭐였냐면 영양 밀도가 높은 건강한 음식을 가려 드셨더니 급진적으로 암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Following intuition, 자신의 직감을 따른다는 내용. 자, 이게 지금 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판단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만둔 다음에 오히려 그의 암이 나았다고 보고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자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느껴서 그 집에서 나온 다음에 암이 휴면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독성 있는 곰팡이가 엄청나게 침대 밑에 곰팡이가 막 꽃이 다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은 암을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곰팡이균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주 이걸 띄울 때 곰팡이를 많이 띄워서 간암에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발표들도 많이 있는데요. 곰팡이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우리 선교사들하고 이제 1, 2, 3층에 사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계속 알러지 반응이 오고 계속 감기, 뭐 비염 이런 걸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한 체질이 중국에 가서 계속 시름시름 알러지가 생기고 막 기침, 재채기, 물론 환경이 안 좋아서 황사가 되게 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바닷가 부근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닷가 부분이 이제 말기가 되시면 이제 내 평생 못 해본 거 바닷가 근처에다가 아주 좋은 집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닷가 근처에는 뭐가 많습니까? 습기가 많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암 환자분들이 죄다 특별히 폐암 환자분들이 다 이사를 하시는 원인이 뭐냐면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집에 이렇게 곳곳마다 보면 곰팡이 꽃이 여기저기 다 피어 있죠. 저희도 그날 기절했습니다. 대청소하면서. 침대 밑을 이렇게 매트를 뒤집어가지고 뒤집었더니 그 매트 밑에 곰팡이가 그냥 하얗게 꽃을 피워서 저기 파란색 매트였는데요. 매트가 완전히 하얗게 곰팡이로 그렇게 서식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매트를 다 빨아가지고 말리고 햇빛에 말리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습기 제거제를 여기저기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감을 따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햇빛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주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뭐였어요? 비타민 D 햇빛 결핍자였어요. 자, 여러분 암 환자들이 비타민 C 못지않게 특별히 메가도 수요법이나 또는 이제 그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특별히 항암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C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햇빛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 상승을 시킵니다. 자, 햇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료제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가서 쏘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 안에서 아무리 햇빛이 좋은데 창문을 통해서 오는 햇빛은 하나도 흡수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햇빛이 피부를 통해서 신장과 간으로 흡수돼서 그 낮에 받아두었던 햇빛을 통해서 받아두었던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 뭘로 바뀌어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수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10시에서 적어도 새벽 2시까지는 무조건 잠이 안 와도 불을 완전히 미등조차 없이 완전히 캄캄하게 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분비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유 200컵 마셔도 충족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반드시 햇빛을 통해서 쏘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암 예방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견됐는데 뭘 발견됐냐면 protective relationship, 보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between 모와 모 사이에 sufficient vitamin D status, 아주 충분한 햇빛, 비타민 D를 충분한 비타민 D를 쏘여준 그 상태와 모와의 관계가 아주 보호적인 관계에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쏘여준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보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암 환자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자가 면역 결핍 증세 있으신 분들, 루푸스나 관절염이나 류마티즘까지도 뭘 하셔야 돼요? 햇빛을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음식물 개혁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드시는 것도 중요했고 또 뭐도요? 햇빛을 보시는 것도 중요했고 여러분 주변에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약초와 식품보조제. 여기는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서 구하시기 쉬운 천연 항암제, 항염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잠들도 아주 특효약인 뭐 에키네시아나 또는 이제 간이나 신장이나 모든 암의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워지는 뭐 골든실루트나 뭐 또 저 피를 가장 맑게 하는데 탁월한 레드클로바나 뭐 여러 가지 천연 치료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에서도 오시고 여기 지금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다양하게 각 지역에서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구하는 좋은 약초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급진적으로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봤더니 자기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췌장암에는 뭘 드시니까 회복이 좋더라? 강황을 먹이다가 3개월 먹이다가 암수치가 종양표시자가 딱 떨어졌는데 갑자기 암수치가 확 올라가서 봤더니 강황을 중지했어요. 이와 같이 강황이 췌장암에 좋다더라.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호르몬성 암에는 도마도인은 레시틴이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를 높여서 암덩어리의 주범인 지방을 쫙쫙쫙쫙 흡착해서 녹여주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도마도숲을 매일 드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히포숲을. 그래서 여기에는 또 도마도숲이 좋대더라. 또 유방암 환자에는 보니까 아로마타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였더라? 양송이 버섯이었더라. 7가지 채소 중에 다 중요했지만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양송이 버섯이더라. 그래서 이모들이 요새 이제 양송이 버섯 좀 계속 구해오시죠. 물론 이런 그 어떤 병에 어떤 특효약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채소와 과일에는 대부분의 항암제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 카톡이 갑자기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마을 오셔서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이 까도뇨 까도남들이 각자 좀 종종 있습니다. 까도뇨가 뭔지 아시죠? 예, 뭡니까?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까도남은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이게 한평생,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제는 시한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 여러분 스크루지 얘기하시잖아요. 스크루지. 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과연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읽혀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시면서 내 생애의 모든 면들을 돌아보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하늘마을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 1년에 한두 분 가끔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갑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직원들이 상처를 받아서 막 울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예. 억압된 감정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심리 치료들을 많이 하시는데 감정의 짐을 풀어놓는 것이 암에서 살아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햇빛이나 천연치료제 사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의 독초를 뿌리 뽑는 일을 좀 해내셔야 합니다. 예, 몸에 있는 독초를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독초가 어디에 남아있는가? 이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혼이나 상처가 깊었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에 영적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기도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런 멘토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 긍정적인 감정이 Don't worry, be happy 하셔야 되는데 만사가 꼬여 있어요. 만사가 뒤틀려 있어요. 만사가 의심이에요. 이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 이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함께 동행하던 여러분들 외로우실 때마다 천사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잃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뚜껑 막 올라와가지고 압력밥솥 뚜껑 터지듯이 폭발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도와주세요. 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7번째, 주변 사람들의 소셜 서포트.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사랑을 잃어버린 내 아픈 친구에게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친구들의 도움이, 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닭살 커플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기 1번, 2번, 3번, 넘버 1, 2, 3가 여기 쫙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외로우셔가지고 넘버 4까지 저기 맨 뒤에 사모님까지 닭살 커플이 저기 이제 줄을 쫙 서 계십니다. 또 이제 이거 엄마도 약사, 딸도 약사, 여기는 이제 아빠 대신에 이제 따님이 와 있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감동이요, 그 카타르시스가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플 때. 늙으면 왜 남편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등 긁어줘야 돼서? 예. 예, 우리가 외롭고 힘없을 때일수록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내 아픔을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너무 도움됩니다. 8번째로 보니까 신앙적으로 깊은 영적 경험.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맨날 나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살고 싶은 의지.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게 나는 살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살 수 있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잊지 마세요. So what? 여러분이 아무리 췌장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위암 3기 남았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갈 차례예요. 이런 말에 개의치 마시라고요. 그래서요. So what?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이제 다시 질서대로 새롭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두가 여기 다 100세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죄 지으면서 100세까지 사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을 때, 예, 그 눈 감게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난 변화된 품성이 될 때 100세, 200세까지 사셔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 병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성 음식이 아니었고 건강한 효소가 살아있는 로푸드 같은 건강한 IP6나 또 염증 수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1번이었는데 육적인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도 잘 다루셔야 되지만 영적인 음식의 기하 상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들 영적인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요 음식이 쓸려 나가지 않고 요 안에 저장되셔야 돼요. 예. 책은 책대로 따로 놀지 말고 요 안에서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뚜껑 열릴 때 요 안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뚜껑 열릴 때. 자, 그래서 온전한 채식 위주의 식사가 여러분을 9가지 이 공통점이 많은 중증 질환자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레디칼 리미션으로 들어간 비결 9가지를 공부해 보셨는데, 자, 우리 한번 이제 복습해 볼까요? 1번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음식. 예,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매일 먹는 물. 네 번째는 곰팡이 기운. 예.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나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하늘마을 모든 식구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암 다 떼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병은요 떼어내셔야 됩니다. 중국에선 병의 어원에 병을 떼어낸다는 그 어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 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